네, 취업의 2부는 취업의 달인 시간입니다. 네, 달인으로 만들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기말고사가 또 2주밖에 안 남아서 또 바쁘실 텐데, 네. 오늘은 의지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의지력 준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이른바 우리의 감정 노동자, 감성 노동자라고 불리우는 유의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두 분도 이 자제력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가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화면으로 시청자분들 만나 뵈니까 네. 감정을 좀 숨기고 그렇죠.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그런 게 있죠. 또 기사 소식에 되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게 되는 그런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스타벅스의 의지력 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의지력 강화 프로그램 많은 분들 관심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대단한 그 정신력이 필요할 것 같은 그래요. 느낌이 들어요.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 알기 쉽게 그럼 화면으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지력도 습관이다. 그래요. 이게 주제인데. 자, 지난주까지는 그 면접의 의도를 파악해보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는 의지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자, 취업에 의지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건 직장 적응에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번번이 실패를 맛보는 구직자들에게는 재도전을 하려면 사실 의지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꾸준하게 재도전을 해야 되고 장기 구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 의지력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기업에 특별한 강화 훈련 프로그램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기업에서 오늘은 훈련하는 의지력 프로그램을 이제 가지고 오신 건데 기업에서 의지력도 키워주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나 저는 약간 생소했거든요. 실제로 많이들 하나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서비스업에 관심이나 비중이 늘다 보니까 이 강화 훈련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보다도 외국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을 했었죠. 특히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일종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 결과에 자제력이 강한 청소년 그룹과 그다음에 지능지수가 높은 청소년 그룹 두 그룹을 두고 실험을 했는데 의외의 성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높은 그룹이 학습 성과라든지 굉장히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자제력이 높은 그룹이 높은 학습 성과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반증하듯이 이 의지력과 자제력은 학습만 되면 굉장히 큰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의지력이 서비스업에 더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물론. 예. 근데 듣고 보니까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의지력은 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기업에서 그러면 의지력을 키워내는 실제 훈련을 해서 좀 도움이 됐던 사례 이런 걸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흔치 않죠. 마약 중독이 되는 사례가.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죠. 사실은 이제 범용적인 사례가 돼버렸죠. 마약 중독자인 그 부모 밑에서 사실은 이제 성장을 한 어느 맥도날드에 근무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 그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수십만에 달하는 고객들과 응대를 하면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접한 다음부터 사람이 바뀐 게 되었죠. 완전히 덜 바뀌게 되어서 이 사람은 지금 직원들에게 자제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전수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일명 마약 중독자의 아들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복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스타벅스가 이제 이런 의지력과 자제력의 커리큘럼을 굉장히 광해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서 타기업에 전수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러고 보니 이제 직원 교육을 개발을 해서 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많겠죠. 예. 자,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투자를 해서 좀 더 나은 인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죠, 이게. 물론입니다. 이 스타벅스 프로그램을 보니까 교육만 이수를 하면 대학을 졸업한 자격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확고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밌는 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간을 맞춰 일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 부분 네 번째가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의지력을 길러내는 방법을 일종의 매뉴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을 지키는 게 일단 사회생활의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게 의지력하고 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서 시간을 지킨다는 의미.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스타벅스에서 네. 커피를 제 시간에 꼽아내야 되니까? 그겁니다. 그냥 그런가요?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사람이 왔을 때도 그렇고 뭐 그 조르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 커피는 주문함과 동시에 3분이나 5분 이내에 커피가 나온다라는 오래 기다리지 고정관념의 학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은 의지력은 회사에서 키워주는 영역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다. 개인적인 인성적인 면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사실은 강했거든요. 네네. 근데 회사가 이렇게 의지력에, 근데 직원들의 의지력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스타벅스에 오는 고객 중에 굉장히 그 주문을 빨리 하면서 막 시계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10 중에 8, 9은 급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랍니다. 나 지금 바빠. 빨리 줘, 빨리 줘.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그 바리스타의 이름을 외워서 꼼꼼하게 그 이름을 외워서 그 사람을 관찰하는 듯 하지만 꼭 같은 음료만 주문한다는 사람이에요. 자, 두 유형 중에 어떤 손님이 더 까다로울까요? 두 번째, 이름 외우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냥 바쁜 메시지만 네. 은연중에 던져주는 거는 사실 컴플레인을 하진 않잖아요. 아, 정확한 얘기를 그렇죠. 하셨습니다. 선생님 씨 대단해요. 그래서 네. 이것들의 사례가 두 가지 사례지만 비단 소개된 게 약 한 20에서 30가지 정도의 아주 깊은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고객을 응대하는 매뉴얼이 이미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불편한 그 사실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력 강화 프로그램은 그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이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흔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군요.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 입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몇 시간 정도의 교육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최소 입사 첫 해는 한 40시간의 교육하고 집에서 이제 뭐 숙제라든지 할당도 멘토와의 대응을 나누는데 그 시간이 40과 40시간, 약 80시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밑바탕에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의지력을 집중적으로 단련시키는 이제 의지가 깔려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최소 40시간의 교육 숙제도 있군요. 네, 그래서 80시간이 되는 거죠. 80시간.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의지력을 집중적으로 이제 길러내는 그런 수업인데. 네. 자, 교수님, 혹시 그 의지력 실험하면 저희들이 생각나는 게 이제 저 마시멜로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예, 그 좀 관련이 있습니까? 마시멜로 안 먹고 참는 거죠. 네, 그렇죠? 아주 깊은 연관성이 네. 있습니다. 예, 저 사실 마시멜로를 좋아해요. 제가. 그래도 맛있는 마시멜로를 뭐 지금 먹을 수는 있지만 15분을 기다리게 되면 2개를 더 보상해 준다. 그렇죠. 그랬더니 사실은 이게 참지 못하고 먹는 그룹과 그냥 참았던 그룹이 있는데 나중에 그 이후에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들을 추적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모두가 고등학교 재학할 나이였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것은 욕망을 참은 고등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학교 성적이 가장 좋았고요. 비근한 예로 SAT 같은 점수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약 210점가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제력이 향후 학습 성과에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배경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력이 높은 사람은 성공 확률도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네. 의지력이 높은 사람이 성공 확률도 높고 뭐 서비스업에서 의지력을 그만큼 키우려고 이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건 그만큼 사회성도 좋아지고 뭐 이런 연관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학습을 통해서 습득이 얼마나 가능한지 이것도 저는 좀 의문이고 궁금해요. 사실 아까 네. 이렇게 80시간의 교육이라는 게 사실 한 번 하고 말면 학습 효과가 증발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 씨도 그렇지만 대학 때 그 특정 학문을 배웠던 이른바 평가를 했던 기말고사의 답을 다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없죠. 네, 못하는 이유가 못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말고사 용도로만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력 학습은 그 용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동안 학습이 연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찾아내는 해결책은 조직의 습관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조직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종일관 같은 패턴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화가 난 손님을 대응하는 방법을 직원 개개인이 습관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습관적으로? 네. 그래서 이 의지력과 습관은 동의어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의지력 키우는 훈련을 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맞아요. 이런 훈련 교육을 저
이 스타벅스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하고 있습니까? 좀 큰 기업인데 딜로이트 컨설팅도 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받고 딜로이트, 있고요. 예.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뭐 컨테이너 스토어 직원들은 입사 첫 해 185시간 이상의 교육을 통해서 뭐 화난 동료, 심지어 감정에 휩싸인 고객들에게 변곡점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서 이것들을 대응하도록 하는 반복 행동을 습관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건 그 외국 기업들이 이게 직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습관으로 연결짓고 있다는 거죠. 네. 앵그리버드도 이제 습관화되면 이제 저 스마일버드로 그렇죠. 바뀔 수 네. 있죠. 예. 자, 취업의 달인 오늘은 의지력도 습관이다라는 내용으로 알아봤는데 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의지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려요. 네, 고객 대응의 점점인 업무 영역에서는 사실 자제력과 의지력은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시한 의지력과 자제력은 학습을 통해서 습관들일 수 있다. 여러분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취업의 달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의지력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학교가 늘어난다면 성공 취업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신상호 교수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취업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앤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의 우리가 있다. 있다.